건설기계 안전 TV 유튜브 채널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됐어? 됐습니다. 네, 저희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소통의 아이콘 정순기 이사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정순기 이사장입니다. 네, 저희 안전관리원 말 그대로 이제 건설기계에 대해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사장님, 저희 관리원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지난 97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최초 출발은 공공기관이 아닌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18년에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고, 작년 2월에는 국토교통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승격되면서 국민 안전에 대한 책임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우리 관리원의 주요 업무는 건설기계 관리법상 건설기계로 분류된 27개 기종 중 타워 크레인을 제외한 나머지 기종에 대한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검사 업무는 검사소에 와서 받는 입고 검사와 저희 검사원들이 건설 현장 등을 출장을 해서 수행하는 출장 검사로 구분되는데, 한 해 약 30만 대의 건설기계가 저희 관리원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동일성 확인을 위해 건설기계 형식 승인 업무와 안전점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안전관리원은 타워크레인 총가인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검사는 국토부에서 지정한 민간 대행 검사자가 수행하고 있고, 저희는 타워크레인의 종합적인 안전관리 업무와 사고조사 등의 업무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소형 타워 크레인의 안전사고가 증가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현장 점검과 대책 마련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특별 점검을 수행하는 등 타워 크레인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건설기계 조종사를 대상으로 한 법정교육도 수행하게 됩니다. 정부로부터 교육기관 지정도 받은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아직 시작은 하지 못했지만 조만간 대응책을 마련하여 철저한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관리원은 건설기계 안전 종합 전문기관으로서의 도약을 목표로 사고 예방과 검사 기법 고도화, 지속적인 경영 혁신 등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저희가 민간기관이었다가 준정부기관으로 되었습니다. 네. 그 준정부기관으로 되고 나서 좀 달라진 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있는지 짧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97년에 대한건설기계 안전관리원이 설립되면서 22년간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 형태를 띠기는 했지만 사실 일반적인 민간기업 성격이 강했습니다. 2018년부터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안전사고가 부각되면서 작년에 정부도 안전에 대한 전담기관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우리 모든 임직원들도 급격한 환경 변화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힘든 나머지 회사를 떠나는 직원도 종종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경영평가와 국정감사 등 모두가 낯설고 생소했습니다. 경험이 일천하다 보니 우리 직원들이 뭘 해야 할지 몰랐고 중요한 일을 놓치기 일쑤였습니다. 올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지 3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차차 나아지고 있고 최고 경영자로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2018년과 19년도의 안전관리원이 많이 달라진 것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관리원의 사회적 가치 창출 몇 가지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거로 말씀을 드리자면 비도로용 미세먼지 측정기를 개발한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기환경보전법에는 덤프트럭 등 도로용 3종의 건설기계만 매연을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0여 이상의 건설기계는 매연 발생이 심해서 초미세먼지의 유해물질 배출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규정이 미비했던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비도로용 미세먼지 측정기 개발의 혁신 과제로 선정했고 2년간의 개발 끝에 매연 측정기를 성공적으로 제작하여 지금까지 미세먼지 측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1급 발암 물질이기도 한 낙스, 즉 질소 측정도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여 22년도부터는 현장에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얼마 전 국토교통부 감사관실에 적극 행정 사례로 채택됐고 환경부에서는 매연 측정 검사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측정기 말고도 저희가 타워 크레인 확인 검사 업무 프로세스 개선했던 건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저희가 적극 행정 부분으로 타워 크레인의 확인 검사 업무 프로세스 개선으로 인한 중소업체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준 부분입니다. 타워 크레인 제조사는 신규 모델이 생산되면 원래대로 잘 만들어져 있는지를 점검하는 확인 검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타워 크레인 몸집이 크다 보니 한번 제작하여 설치하고 해체하려면 평균적으로 약 3,800만 원의 비용이 듭니다.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체에서는 확인 검사를 받기 위해서 공장에서 제작한 장비를 공터에 과장급 직원 1년 연봉에 해당되는 비용을 지출하면서 확인 검사를 받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큰 금액입니다. 관리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타워 크레인 검사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개선했습니다. 확인 검사를 받기 위해 불필요하게 큰 비용을 들여 설치하지 않고 건설사와 임대 계약을 한 상태에서 현장에 최초한 설치한 지점에 확인 검사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사용도 하지 않는데 검사를 받기 위해 타워 크레인 설치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경비 절감은 물론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의 이산의 시간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저희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서 많은 것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회적 가치 창출 내재화를 위해서 어떤 것을 또 노력을 해주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해에는 제가 직원들한테 사회적 가치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고 전파했다기 말하기보다는 같이 노력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직원들도 저도 원론적인 개념의 사회적 가치 창출의 의미는 알고 있었지만 우리 관리원이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준정부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소홀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경영지원부 밑에
사회적 가치 창출팀을 개설하여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학대 간부 회의를 비롯해 각종 워크숍, 노사 간담회, 현안 조정 점검 회의 등 틈나는 대로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필요성과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내외부 각계각층 전문가가 참여하는 일자리 혁신위원회와 혁신자문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런 노력들로 인해 지난해 정규직 100% 전환, 장애인 의무 채용 비율 100% 달성, 민간 일자리 264개 창출 등 성과를 냈다고 생각됩니다. 2020년에도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 건설기계 검사 품질 향상을 위해 여력이 되는 한 충분히 채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더불어 취약계층 등 민간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정과제와 연계한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히 말씀을 올리면 작년에 처음으로 100대 국정과제 중 우리 기관 현황과 해야 하는 12개 국정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사회적 가치 실현 선도 공공기관, 좋은 일자리 창출, 안전사고 예방체계 구축, 노동 존중 사회 실현,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복지농어촌 조성 등 12개 항목입니다. 전 부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했고 담당자를 지정해서 계획 대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한 사회적 가치 창출 성과도 국정과제에 포함된 계획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원은 기관의 주요 사업과 국정과제를 충분히 연계시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효율성으로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이제는 조금 다른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따로 경영 철학에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 철학이라 하기 전에는 좀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준정부기관으로 지정에 대한 현안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화와 혁신 그리고 소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찌 보면 모든 기관에서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절실한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관리원이 좀 늦었지만 아직도 우리 직원들에게는 오랜 시간 몸에 배워온 기존의 낡은 관습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변화에 대한 적응 속도가 생각보다는 빠르지 않아 최고 경영자라서 답답함도 좀 있었습니다. 인력도 예산도 시스템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경영 성과를 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보니 저로서도 지치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작년에 가장 중점을 둔 일은 전략을 짜고 공공행정 전문에 걸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을 최우선적으로 만든 일을 시기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인력과 조직으로는 물리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행정에 익숙하고 검증된 우수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부 대관 업무부터 기획, 예산, 규정정비, 직원 교육 등 거의 전 분야에 대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입니다. 더디지만 조직의 변화하는 모습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력이
임원을 포함하여 180명 남짓이고 연간 140억 정도의 예산으로 최대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국지적 경영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안전에 대한 부분도 소홀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타워크레인 안전본부를 신설한 것도 중요했습니다. 올해는 안정된 조직 구성을 위한 규정 정비와 검사 기법 고도화를 핵심적으로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사장님, 요즘 공공기관의 90년대생이 40%라고 합니다. 저희도 많이 입사한 것 같은데요. 네. 동전 직원과 융화는 어떻게 해소해 나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직 생활에서도 많은 온도 차이가 존재한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90년대 신입사원이 전체 인력 중 24~25%를 차지하는데 최근에는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어 퇴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불만을 조사해 보니 수직적인 조직 문화를 가진 회사로 43.7%가 답변한 것만 봐도 90년생들이 느끼는 불만이 얼마나 큰지를 짐작해야 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획예산부 주관으로 올해부터 신규 갈등 해소 방안 TF를 만들어 개선해 나가고 있고 제가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현재 핵심 과제로 소통, 제도 개선, 직업 간 재정립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관리원은 올해 상반기 중에 신구 갈등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10년, 20년 뒤 이 조직이 어떤 모습이 되길 희망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희망적인 질문을 주셨는데 요즘처럼 급변하는 기술 발전 속도를 감안하면 사실 1년 후도 예측하기 힘든 게 현실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업계에서 40년 가까이 몸 담아온 사람으로서 평소 생각한 관리원의 미래 모습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희 관리원은 19년에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건설기계 안전종합 전문기관으로 비전을 재정립했습니다. 기존의 건설기계 검사기관에서 벗어나 안전을 중심으로 한 건설기계 분야 종합 전문기관으로 도약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23년까지 목표이고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기반은 구축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통해 관리원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접목하여 검사 기법을 초고도화하고 R&D 연구개발 중심의 기술 인력을 확충하여 먼 장래에는 국내가 아닌 세계적인 건설기계 안전 전문기관으로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관리원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최대의 사회적 가치라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미래의 관리원은 세계 최고의 건설기계 안전 전문 기관입니다. 지난해 수립된 중장기 경영 전략 체계에는 우리 기관의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한 기반 전략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원, 연구소 설립이라든지 신성장 동력 사업 추진, 건설기계 안전관리 전문성 강화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사님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휘가 주어진 임무는 우리 전 임직원들과 하나의 흔들림 없이 사회적 가치 창출, 소통, 혁신 이런 부분을 담아서 실망되지 않는 기관으로 최선을 다하겠음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